나의 고민에 대해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여고생이에요. 요새 툭하면 감정이 폭발하고 울곤 하는데요. 물론 저 혼자 있을 때만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뜬금없이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자라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갈까 하고 깊게 고민해 봅니다. 답이 나오지도 않고 그저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집안은 대체로 화목한 편이지만 싸울 때도 많아서 서로 감정이 상할 때도 있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하기보단 제 진로를 모르겠고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만 하고 몸은 정작 실천하지 않아요. 고등학생이라면 이라고 하면 가장 큰 고민은 대개 학생들의 이 성적일 텐데 저 또한 매 한 가지로 하고 있는 고민이에요. 성적은 중위권 정도로 특출나거나 잘하는 건 아니고 딱히 영어 정도이고 다른 건 그저 그래요. 제가 오늘 학교를 아파서 가지 못하였고 학원은 갈 수 있었지만 숙제도 안 하고 머리도 아파서 집중이 안 돼요. 못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빠진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제 스스로한테도 너무 한심하고 아빠가 얘기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너무 슬펐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나중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되진 않을까. 지금 제가 아프다는 몸이 괜찮은가 하고 나도 이렇게 계속 살기가 힘들고 두렵고 막막하더라고 엄마와 아빠의 대화를 들었거든요. 아빠도 제 나이가 있을 때고 엄마랑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돈을 벌고 늦게나마 들어오시고 하는데 아빠도 아빠가 처음일 텐데 제가 너무 철없이 철부지처럼 군 것 같아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어떻게 해야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남 부끄럽지 않을까요? 사실 감정이 가장 활성화가 될 때는 중학생 고등학교 때거든요. 중고등학교 때가 감정이 생각보다 활성화 확 돼요. 이 생각을 하는 걸 포기하는 거라. 그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걸 포기한다요. 그렇죠. 남에게 좋은 평가 받는 거를 굳이 막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자체가 자기를 깎일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깎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깎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발전을 하면은 더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잘하면은 그쵸. 현실적으로는 안 되죠. 사랑받고 현실적으로 힘든 건 맞습니다. 안 되는 거라고 보긴 그렇고 힘든 건 맞아요. 사실 사랑을 받고 싶다면 사랑을 주는 걸 먼저 해야 사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가 이해가 되면은 이거를 사랑을 주는 걸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좀 힘든 건 맞죠? 일단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실 이 말을 듣고 나서 정말 감정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여 울곤 하는데요. 저 혼자 있을 때만요. 요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안 울어요. 좀 운다는 것 자체를 좀 안 하는 경향이 좀 많죠 지금은. 옛날도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너가 힘들어서 참아야 된다라는 그 참을성을 강조하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참다가는 내 감정이 무뎌져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나는 누군가를 사랑해 누군가를 사랑해란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해서 슬퍼. 난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 누군가 그런 건 다 있는 일이야. 참을 수 있어.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건 참아야 돼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자기가 슬퍼도 눈물이 안 나와요.
물지 않고. 그러면 나중 가면서 진짜 누군가는 슬퍼하는데도 자기는 눈물이 안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감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슬프다는 거를 나도 이제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와, 이분은 그래도 감정 표현이 정말 활발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존재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이거는 약간 자기 부정이 좀 심하네요. 자기 부정이 있네요. 심하다는 아니고 하는 대로 살까 생각해보니 답도 안 나오고 막막합니다. 집안은 대체로 화목한 편이지만 싸울 때 이거는 그래도 집을 좋은 편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네요. 마음 상할 때도 있어요. 당연하죠. 마음 상할 때는 당연히 있어요. 영원히 행복한 기분을 사는 거 불가능입니다. 근데 사람이 행복도 느끼고 불행을 느껴야 행복도 알 수 있는 거고, 행복도 아니까 이제 불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 난 제 진로를 모르겠고 이렇게 몸이 실천하지 않아요. 고등학생이라면 고민은 되게 성적일 텐데, 그렇긴 하죠. 성적이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러긴 한데, 성적은 주니까 특별하려고. 그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미묘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불행하지 않으려는 태도? 불행하지 않으려는 태도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불행하지 않다라고 암시를 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암시를 걸다 보면은 오히려 불행한 티를 정말 안 내서 더 큰일 나죠, 이제. 정말 불행했을 때는 나 왜 이렇게 불행하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니까. 숙제도 안 하고 머리도 아파도 집중 안 될 것 같네. 저는 그래서 사실 불행하다고 생각들면 맨날 불행하다고 표현하거든요. 나 왜 이렇게 불행해하고.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가끔 이제 가챠 시스템 있는 게임 같은 거, 게임 시스템 자체에 가챠가 있으면 이제 하다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불행하다 해요.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꼈으면은 감정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자기한테 너무 좋습니다. 우울증 오려는 것 같다고? 아니야. 자기 부정이 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걸 또 읽어주고 있었어. 역시 존재하는 우울증 초기 증상이 이러긴 합니다. 사실 존재하는 이유도 모르겠다.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근데 우울증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 부정이 심한 게 우울증이 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울증이 바로 오진 않아요. 여기서 짤막 지식. 우울증은 사실 보통 다 그건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왜 살고 있냐라는 생각하는 건 확실히 자기 부정인 거지. 그거는 그냥 우울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는 우울한 감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 자기 부정을 할 수가 있죠. 우울증이란 게 우울한 감정이 계속되어 우울증이지, 막 그냥 보고 나서 너 우울증 그렇게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우울증이란 감정이 계속되어 우울증인 거예요. 우울 초기는 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상태에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감정이 폭발하면서 울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 감정이 너무 솔직한 거거든요. 이래야 나중에도 공감을 할 때 정말로 진심으로 공감을 할 수 있지, 이러지 않으면 정말 공감을 못해요. 그러니
이거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런 건 없어질 겁니다. 그냥 진로를 모르겠고, 이때는 확실히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딱히 아파서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건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자아성찰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자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를 좀 알았으면 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자기를 모르고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제 우울증이나 자존감도 거기서 다 해결할 수도 있고, 자아성찰로도 이제 뭐죠? 자아성찰로 너무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게 좀 부족하긴 하죠. 일단 자아성찰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적으면서 하는 말이, 항상 하는 말이 자아성찰을 많이 하라 해요. 너무 뻔한 말이긴 한데, 자아성찰을 해라. 자아성찰해라. 너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봐라 라고 합니다. 경험이 없어서 시야가 좁아진 상태? 사실 경험이 많아도 자기가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경험이 많다고 시야가 좁아지진 않아요. 경험에서 이제 자기가 느끼는 게 있어야 시야가 넓어지지, 자기가 경험을 해놓고 이제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아니, 느끼는 걸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나의 고민에 대해서거든요. 그렇게 적어주세요.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적으신 거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입니다. 너무 극단적이네요. 너무 극단적이네요. 가족을 사랑하시는 건 인생은 돈과 노는 거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참고하겠습니다. 학생이 얼마나 놀 돈과 얼마나 놀 수 있는가와 얼마나 많은 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그냥 이렇게 적겠습니다. 몸은 정작 실천하지 않아요. 못하게 되진 않을까. 싸울 때도 많아서. 그러나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원래 기쁜 일이 있다면 슬픈 일도,
싸우는 일도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힘들다면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 무리한다면 더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학원 빠지는 거는 자기가 너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응? 뭐가요?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게요는 요런 거 자기 부정이 있으니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쵸? 그건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학원 빠지는 거에 본인이 너무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그렇죠. 이제 아버지도 이제 본인이 너무 나는 학원 빠진 게 너무 문제야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쉬어갈 수 있으면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해줍시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홍보 멘트 어딨지? 진심을 담아야지라고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됐죠? 농담이고 뭐 이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런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채택 부탁드린다고요? 채택 전 그런 거 안 노립니다. 유감스럽게 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올려요. 그냥 올리고 이분이 그 뭐죠? 이 말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채택할 걸로 생각합니다. 채택 부탁합니다라고. 너무 진심이었잖아요.